최하, 예,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 비뇨약과 나흥조입니다. 오늘 또 좋은 주제가 있어서 제가 초대를 했어요. 요새 핫한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조금 판타지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조금 밝은 분위기? 맞아요. 이런 쪽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의사 몇 분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너무 좀 만화적인 요소가 있어서 조금 갸우뚱갸우뚱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쓴 그 글이 아닌 줄 알았어. 저도 알고 보니까 그 닥터 프렌즈의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신가요? 네.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탁월한 탤런트를 가지신 것 같아요. 또 의사들이 보는 이 판타지 메디칼 드라마는 어떤가? 오늘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학수 교수 쓰러지는 거를 모두가 센 눈으로 봤는데 그 자리에 밀어넣는다고 들어앉을 의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그 응급의료 헬기를 도입하신 윤한덕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분이 평생을 이제 박봉에 굉장히 힘든, 아무도 지원하기 싫어했던 응급의료학과의 어떤 선구자 같은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닥터 헬기를 최초로 도입한 분이 이국종 교수님으로 많이 아시는데, 그 윤한덕 교수님의 모델이 아마 쓰러진 권 교수님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과로사, 심장 아마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과로사 하셨던 분이고, 우리 닥터 헬기 뒤에 보면 아틀라스라는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아틀라스는 뭐예요? 우리 목뼈를 아틀라스. 그죠? 경추에 우리 얼굴을,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을. 경추 1번 아틀라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떠받들고 있던 그 아틀라스 같은 윤한덕 교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닥터 헬기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백 교수는 이국정 교수님을 모티브로 한 것 같고, 방금 이제 쓰러진 전임자하셨던 분은 윤한덕 교수님을 아마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좀 숭고한 희생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또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관리하셨던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요즘 또 응급의료 센터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멍이 들었는데요? 칼에 찔려서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에 멍이 이제 들어가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사실 뭐 전문의 딴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예. 우리 학문은 이제 전문의 막 따고 이제 그 전임이라고 하죠. 전임이 1년차 같아요.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기 전이니까 중증외상팀이라고 불려지고, 칼을 질 수 있는 모든 과가 돌아가면서 아마 당직을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칼진과가 일반외과, 신경외과, 네. 그다음에 기존에 또 응급의학과 선생님도 계실 거고, 네. 그다음에 심장이랑 이제 이런 데 칼 댈 수 있는 흉부외과, 한 4과가 메인과가 되지 않을까. 학문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심낭 압전을 보니까 지금 너무 겁나는 거지, 그죠? 그렇죠. 자기가 전문적으로 보는 부위랑 너무 그렇죠. 다른 부위거든요. 네, 그 심장에다가 이렇게 큰 이제 주사 바늘을 넣어서 천자를 한다는 게, 삐끗하면 이제 심장이 큰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심장 같은 경우에 천공이 생기면 아무것도 처치 안 해도 돌아가시고, 만약에 손을 대서 돌아가시게 되면 응급의학과를 사실은 다들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이 소송이 너무 많아요. 예, 해외에 비해서 해외에 잘 없는 형사소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사면허도 날아가죠, 구속도 되죠, 막 수급도 채우죠. 선의로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민사소송을 주로 하지 형사는 안 하는데, 일본보다도 거의 200배에서 300배가 저희가 형사소송 건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 지금. 이제 전문의 막 따고 1년 됐을 건데. 그러니까요.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네. 넌 뭐하는 새끼인데 환자가 언제 생길 줄 알고 연락을 미리 하라 말아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어저께도 당직을 서가지고. 까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안 태워? 넌 내가 수술방 갔을 때 거기 없으면 뒤진다 진짜. 마취과를 호출하면서 이제 뭐 마취과 선생님한테 일단 막말을 하죠. 네. 마취과 선생님이 누구냐고 확인을 하니까 바로 욕을 박아버려요. 네. 마취과 쌤들이 대학병원에서는 병원 끝마다 좀 달라요. 이게 2차 병원과 이제 준종합병원 이상의 이제 대학병원은 마취과 교수님들이 만약에 연배가 높고 그레이드가 있으면 완전 갑이거든요. 우리가 수술하려면 수술방이 필요해요. 근데 대학에는 수술방이 뭐 5개 있을 수도 있고 10개 있을, 20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방의 주인이
마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이 열려야 수술하는 사람들이 방을 잡고 거기서 수술을 하죠. 그 수술하는 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럼 대학에 있을 때 마취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마취과하고 저희는 좋게 지내려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도 마취과랑은 부드럽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식 때도 마취과 선생님들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맞아요. 회식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그냥 선물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많이 네. 갖다 주시는데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씩 갖다 드리기도 야간에 하고. 간식 많이 쓰니까 네. 야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 수술하는 데 있어서 방을 좀 부드럽게 잘 내주세요라고 기름칠하는 거지. 네. 대학병원에서 그죠? 그 드라마에서는 마취과가 이제 워낙에 조금 좀 악랄하게 좀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건 마취과생들이 보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취과를 위한 변명을 또 드리자면은, 이제 마취과도 그 의사 인력이라든지 간호 인력이라든지 보조 인력들이 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인력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술실을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주 응급 환자가 있다, 생명 위독한 응급 환자가 있어도 모든 의사들이 다 지금 수술에 들어가 있고 빈 방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열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수술방이 없어서 우리는 환자를 못 받는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취과생들이 대학에서는 이렇게 방 배정도 하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면에 드러나는 거는 마취과 선생님들이 거절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마취과 선생님들이 조금 욕을 먹긴 하지만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수 교수 임명식에 지금 오셨는데 직접 추천한 사람이 교수에 취임하는 거를 직접 보러 간다. 이러면은 병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네. 정말 부러운 일이죠.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건데, 이거는 뭐 저희가 바람하지 않는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 예, 보건복지부 장관 중에 현직의 의사 생활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타지의 끝판입니다. 이 원작자가 하시는 말씀도 제가 좀 봤는데, 그 한국에 뇌폐를 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렵고, 이게 사실 한 명을 살리고자 이렇게 여러 명이 위험에 빠지는 거는 중증 외상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고, 한 명의 사람이 소중하면 의사나 이런 소방관들의 생명도 소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만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의사가 레페를 할 수 있지. 근데 사람을 업고 레페를 하는 거는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네. 그냥 자기가 혼자 레펠로 내려가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음. 굉장한 용기도 필요하고 악력이라든지 이런 거, 그 스킬도 필요한데, 사람 하나 무게를 더 안고 그것도 한 팔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네. 이거는 특수부대원도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재미를 위해서 아마 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이 장면 보고 재미있었어요. 사실 좀 그렇죠. 통쾌한 건 있었어요. 스릴도 좀 있었고. 네. 잠깐만요. 자, 간다. 두개골의 이제 뇌출혈을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봉공 반사랑 그다음에 환자 멘탈 상태를 보고 병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좀 응급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아니 드릴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드릴도 없이 드라마적인 요소가 좀 있네요. 저는 걱정됐던 게, 망치로 두개골을 때려서 두개골에 구멍을 내는데 이 진동과 충격으로 또 다른 손상이 생기진 않을까, 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걱정이 생길 수도 됐었거든요. 있죠. 그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 또 우리 이비인후과 선생님의 판타지가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이게 수술의 신 같은? 네. 거기다가 네. 이제 부위를 가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외과 계열 의사들은 자기가 하는 분야는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은데, 뇌압 강압술 했지, 폐엽 폐엽 절제술 절제술까지 하고, 심장 수술도 하고 뭐 다 하세요. 폐도 수술하시고, 일반 의사들이 보면은 근데 너무 잘해. 그 수술 또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에는 없는 분이죠. 외상외과 가겠습니다, 교수님. 현실에서는 사실 조금 뭐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뭐 그쪽에서 펠로십, 그러니까 전임의를 하고 있는데, 뭐 부모처럼 모시는 위에 스승을 버리고 다른 과로 전과를 한다? 그거는 좀 있을 수 없고, 이제 학문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학문 쪽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게 되기 때문에 좀 편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교수 길도 열어준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가는 거니까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에서는 좀 어렵겠죠?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야, 너 이렇게 당직 쓰면 너 큰일 나, 임마! 네, 외과 과장님의 권한으로 365일 당직을 시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내과에 전공의를 할 때 처음에 100일 당직을 쓰거든요. 네. 100일 동안 병을 못 나가. 목욕 시간 해가지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목욕탕 갔다 오고 4시간 준 게 단데, 뭐 병원마다 시스템은 다릅니다. 요즘 같으면은 안 되겠죠, 그렇게. 네. 20여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 열악했습니다. 8주 동안 인턴 때 못 나간 적도 있고. 네. 먹고 자고를 다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퇴근을 못하고. 365일 당직이면은 병원에서 365일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괴로운 게 없고, 저는 뭐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말이 좋아서 24시간 365일 대기지. 그렇게 되면은 뭐 연애도 힘들겠죠? 그다음에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키우거나 이런 일상 생활이 힘들어요. 외상외과 전문의가 한 몇백 분 계신데 현업에 계신 분이 반 정도뿐이 안 됐대요. 한국에는 2010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15년 됐죠. 배출이 지금까지 한 800분인가 되신 걸로 아는데 그 중에 한 400여 분 정도 남아있고 이제 다른 길로 이제 전업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겁니다.